네, 안녕하세요. 타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기획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따로 기획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음, 정말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뭐 지식 수준과 경험과 다 틀려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참 토지 투자는 하고 싶은데 정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두세 시간 브리핑 할 때는 와, 그 땅 사야 되겠네요. 소장님 저 할게요. 그러다가도 이제 현장 답사 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아, 소장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요.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합니다. 이제 초짜 분들은 와, 고객이 정말 계약하려나 봐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조금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다 내려놓고 하는 거죠. 자, 금리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에 온다는데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 침체에 온다는데 땅값도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좀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금리 이야기 나오고 리세션, 경기 침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달러, 킹달러, 지금 킹달러 이런 상황 나오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뭐 우크라 전쟁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공부는 많이 하셨고 경제적인 관념도 너무나 충분해. 그런데 이 토지 쪽에 생전 처음으로 땅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지식적인 이 경제와 관련된 이 지식이 내 이제 토지 투자에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리, 경기 침체, 뭐 킹달러, 뭐 우크라 전쟁부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거시적인 관점의 이제 거시경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거시경제, 이제 매크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러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주식 투자, 그렇죠? 그리고 뭐 채권 투자, 그리고 뭐 코인 투자,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뭐 아파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뭐 빌라, 다세대 주택, 뭐 단독 주택,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뭐 분양권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과 동산을 굳이 나눈다면 자,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즉 부증성을 놓고 판단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뭐 주식 채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수를 늘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데이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자,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상품이 있어요. 유일한 상품. 그게 바로 토지예요, 여러분들. 토지. 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갯벌을 메꿔서 땅을 만들어냈다고요? 그거 그냥 물 뺀 거예요. 원래 있던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이나 보고 싶은데 무슨 토지 강의를 하고 있어. 이런 분들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을 그냥 끄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심적 공부 상태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즉 토지라는 상품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매크로 데이터에 굉장히 멀리 벗어나 있는 상품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시죠? 소장님 지금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때 뭐 급매물이나 이런 거 쏟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지상물 쪽에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땅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땅 주인 분들은 이분들이 집도 없고 뭐 건물도 없고 다른 동산적인 자산이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마지막에 땅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상 구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지주분이 지금 뭔가 상황이 굉장히 급해. 금리도 굉장히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도 잘렸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뭐부터 여러분들
매도를 할까요? 주식, 채권, 뭐 코인, 부동산은 뭘까요? 당연히 팔리기 쉬운 황금성 높은 아파트, 건물 쪽, 뭐 빌라, 뭐 분양권 이런 거부터 매매를 시장에 먼저 던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파는 게 이 토지예요. 왜?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황금성 자체가 굉장히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경기 침체 힘들어지고 개개인들의 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마지막 믿는 구석이고 마지막 나의 보루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잘못 샀어? 기획부동산에 잘못 샀어? 에휴 그럼 자식한테 물려주지. 이런 말씀 나오는 상품이 유일하게 또 토지가 되는 겁니다. 에이 자식한테 물려주지 아파트, 에이 자식한테 물려주지 분양권, 에이 자식한테 물려주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경우보다 토지가 그런 특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땅값은 아무리 금리 올라가도 경기 침체가 힘들어져도요, 어쩔 수 없는 지주분, 마지막 진짜 꼴딱꼴딱 하시는 지주분은 금매로 던지시겠죠. 그런 물건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정말 낚아채실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은 제가 봤을 때는 10분 중에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땅값은 웬만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땅값은 웬만해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땅을 보실 때요, 땅이라는 것은 송곳으로 날카롭게 한 필지를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기술, 어쩌면 노하우, 네, 경험,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이 거시적 데이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 저한테 질문 이렇게 해요. 소장님, 안성 땅값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좀 더 공부 좀 하신 분들, 소장님 안성에 보계면 땅값 시세 어떻게 돼요? 좀 더 공부하신 분들, 소장님 보계면에 325번 도로가에 시세 어떻게 되나요? 좀 더 공부하신 분들, 소장님 보계면에 325번 도로가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그러면서 공장, 창고, 식당, 카페 전부 다 허가 나는 원형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해지죠. 자, 송곳으로 갈수록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시적 데이터, 아파트나 지상물적 많이 하신 분들은 두루뭉실하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질문들과 생각들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성 땅값 전체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토지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심지어 도로 조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공법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땅 모양에 의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의 영향권에 의해서도, 입지에 의해서도 땅은 송곳처럼 날카롭게 찍어내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시적인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토지에 접목시켜서 본인이 초보적인 레벨 수준인데 공부 많이 했어요. 거시적인 데이터 공부 많이 한 건 좋아. 근데 그거를 자꾸 토지 투자의 최종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어 논리로서 사용을 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아파트, 빌라, 재개발, 재건축, 지상물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주식, 채권, 코인 하실 때 거시적 데이터를 접목을 시키세요. 땅은 만들어낼 수 없다. 부중성,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대체 불가능성. 희소성이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어느 정도 표현은 좀 할게요. 공법적의 대체 불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입지의 대체 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로 조건에 따른 대체 불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땅들은요, 그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매도인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본인 땅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땅값이 떨어집니까? 땅값이 떨어지는 땅들은 땅에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정말 하급, 용도지역만 놓고 본다면 지금 저한테 동신리 쪽에 절대농지를 수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오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지분으로 동신리에 절대 농지를 평당 150만 원 정도에 산 젊은 친구가 있다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답을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요. 그 친구 저한테 문자로 그러더라고요. 수익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본전만 찾고 싶습니다.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해줄 말이. 이렇게 하급에 떨어지는 구성 요소, 그리고 가격마저도 잘못된 가격을 산 사람들은 본전이 뭡니까? 반토막 나기 전에, 3분의 1 토막 나기 전에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땅값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제가 취급하는 최상위에 있는 땅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정할게요. 저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진짜 양심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취급하시는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증성, 땅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은 여러분들 레벨에서 투자해 말아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죠. 근데 땅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요,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번 달에 단 하루 만에 결정하신 40대 초반에 평택에서 현지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 안성에서 저 찾아오셨다가 단 하루 만에 결정하셨고요. 안성에 땅을 사러 오신 많은 분들한테 제가 비공개로 정말 특별하게 몇몇 분들한테만 여주역세권 쪽에 땅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안성 땅이 아니라 무조건 여주역세권 땅. 그냥 꽂히는 겁니다. 왜? 땅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값은요, 웬만해서 떨어지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